자, 2-12페이지입니다. 이제 FTP 공격 유형이에요. FTP 공격 유형. 여섯 번째죠. FTP 공격 유형이다. 자, FTP 공격 유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FTP 바운스 공격이 있고요. 이대로 쓸까요, 번호? FTP 바운스 공격. 바운스 어택. 영어로 다 씁시다. 바운스 어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노니머스 FTP 공격이 있어요. 있고, 세 번째는 TFTP 공격이 있습니다. TFTP 어택. 자, 이 세 가지가 일단 있다는 것을 알고, 2-12페이지 보면 거기 보세요. 공격자가 일단은 이 패시브 모드든 액티브 모드를 가지고 일단 이 컨트롤 포트를 이용한 연결 접속을 보십시오. 보세요. 포트, 그죠? 포트 명령을 이용해서 포트 명령의 공격 대상의 그런 IP 주소와 포트 번호로 접속을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공격 대상에. 만약에 여기에 공격 대상이 있어요. 자, 공격 대상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공격 대상. 공격 대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공격 대상을, 그러니까 이 공격 대상, 얘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공격자는, 얘가 공격자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선량한 그런 사용자에서 공격자는 빨간색으로 표시해보자. 선량한 사용자에서 얘가 공격자로 바뀌었어요. 이제. 자, 그렇다면 처음에 컨트롤 포트를 이용해서 접속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접속 요청을 하게 돼요. 물론 여기에보다는 위에 뭐 액티브 모드로 해서 설정을 줬습니다. 근데 이 FTP 서버가 여기서 나왔듯이 뭐 취약한 FTP 서버야. 어떤 취약한 FTP 서버. 방화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설치가 안 돼 있는 이런 취약한 FTP 서버를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트 명령을 이용을 해서 이용자 그 공격 대상의 IP 주소와 포트를 이용을 해서 이 공격자가 뭐래요? 접속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서버는 접속 OK를 해주겠죠? 자, OK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서버에서의 이 이제 데이터 포트. 자, 이 데이터 포트에서 어떻게 해요? 공격 대상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를 제외하고. 그러면 이 서버는, 지금 현재 이 서버는 공격을 하는데 뭐 이용을 당하는 거죠. 이 교재에서는 뭐 프락시를 이용해서 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격자가 이 공격 대상에게 이 중간에 이런 중간자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드러나지 않고 얘를 이용을 해서 취약한 FTP 서버를 이용을 해서 공격 대상을 공격하는 거죠. 이런 형태를 우리가 FTP 바운스 공격이라고 한다는 거. 그죠? 이해 가시죠? 자, 먼저 공격자는 이 해당 공격 대상의 IP 주소 플러스 포트를 이용해서 접속 요청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접속이 허가가 되면 그 다음 이 공격 대상의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미리 얘를 이용해서 접속했기 때문에 이 서버는 뭐로 인식한다? 이 IP 주소, 공격 대상의 IP 주소와 이 포트로 접속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으로써 이 공격 대상과 공격자는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취약점이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자, 일단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FTP 바운스 공격이라고 한다. 이거죠.
이걸 간단히 말로 줄이면 이 내용이 되겠죠. 자, 공격자가 공격을 시도해. 뭐를 가지고? 공격 대상에 IP 주소와 주소 플러스 포트 번호를 이용해서 공격 시도. 그렇게 되면 취약한 FTP 서버는 공격 대상의 FTP 서버로 접속하게 된다는 점. 접속. 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머릿속에 담고 한번 다시 책을 보겠습니다. 2-13페이지. 특징. FTP 프로토콜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다. 일단 FTP 바운스 공격은 이 FTP 프로토콜의 취약점을 이용한 거죠.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자, 그리고 목적지 봐.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으로 FTP 서버가 데이터를 전송할 때 목적지를 검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을 한다. 보세요. 여기서 공격자가 공격 대상의 IP 주소와 포트로 연결 접속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FTP 서버가 목적지 주소만 참조해서 확인한다면 이 IP 주소와 포트가 어떤 대상으로 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FTP는 어떤 목적지로 가는 IP 주소라든가 이 포트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취약점. 여기서 이 취약점은 밑줄 그려놓고 이 취약점은 뭐라고 한다고요? 목적지 주소와 포트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거야. FTP 프로토콜 자체가. 이 취약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FTP 바운스 공격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 익명 FTP 서버를 경유하여 호스트를 스캔할 수도 있다. 익명 FTP도 취약하죠? 물론 뒤에 나오겠지만 스캐닝도 가능하고 FTP 서버를 통해서 임의 네트워크 접속을 릴레이 수행한다. FTP 서버를 이용해서 임의 서버로 릴레이도 가능하죠? 자, 이게 다 바운스 공격입니다. 어떤 취약한 FTP 서버를 이용을 해서 공격하는 것들을 다 바운스 공격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FTP 서버를 통해 FTP 세션에서 클라이언트가 포트 21번의 1번 연결을 요구하죠. 그 핸드쉐이크가 이루어지면 클라이언트는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포트 정보를 서버에게 보내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공격자가 처음에 접속을 요청한 클라이언트가 아닌 공격자가 선택한 시스템의 포트의 연결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그렇죠. 공격자도 얼마든지 연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확인을 안 하니까. 이 목적지, 데스티네이션의 IP 주소와 포트를. 외부에서 방화벽 내부의 익명 접근이 가능한 FTP 서버가 존재하면 방화벽 패킷 필터링을 무시하고 침입을 허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FTP 바운스 어택을 이용하여 메일 헤더 부분을 허위 작성하여 전송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냥. 그 다음에는 클라이언트는 FTP 서버를 통해 임의의 네트워크 접속을 중개함으로써 수행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FTP 서버를 거쳐 간접적으로 임의의 IP 주소에 있는 임의의 포트에 접근할 수 있으며, 그렇죠? 임의의 IP와 연결이 되니까 확인 안 하니까 요청 받으면 연결을 해주니까, 그죠? 접근할 수 있으며 또한 임의의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다. 연결이 되면 얼마든지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대응 방법이 뭐냐? 항상 대응 방법은 어떻게 찾아내라고 했어요? 공격 방법을 알아내면 대응 방법이 있게 되는 거죠. 자, FTP의 원래 규약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한다. 규약을 제한한다는 것은 FTP 프로토콜이 이러한 목적지 IP 주소나 포트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취약점이 있는데
이것을 제한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포트를 바꿔서 씁니다. 포트를. 제어 포트라든가. 제어 포트를 모르면 공격자가 접속할 수가 없겠죠. 다만 21번 포트라는 웰나운 포트로 이용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단은 시도를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얘를 뭐 20745 뭐 이런 어려운 거로 포트로 바꿔서 꼭 사용자에게 가면 알려서 그 사용자들만 그 포트로 접속하게 한다면 방어가 가능할 수가 있겠죠. 이게 어느 정도 제한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가장 확실한 건 뭐가 있어요? FTP 프로토콜의 이 취약점을 개선하는 거죠. 패치해서. 그렇지 않고는 이 포트를 변경해서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 하나 뭐 방화벽을 설치한다든가 그래서 해당 포트만 열어놓고 다른 걸 막는다든가 또 어떠한 대상 내부적인 공격 대상이 내부적인 거라면 그죠? 확인되는 그 IP 주소나 또는 소스 출발지 주소만을 통과시켜서 접속이 가능하게 한다든가 뭐 방화벽 자체에서 설치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이 패시브 모드에서는 방화벽을 사용하게 되면 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액티브 모드에서 작동을 하면서 방화벽을 설치해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FTP. 자, FTP 원래 규약을 인정하되 다른 서비스에서 20번 포트로 접속 요청을 거절을 한다. 20번 포트 요청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포트를 바꿔서 쓰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것도 또 하나의 거절이 되니까. 그 다음 익명 FTP의 경우 임의로 /incoming에 악의적인 파일을 올릴 수 없도록 쓰기 권한을 제한을 한다. FTP에서 또 하나 서버 자체 안에서의 방어 방법이 이 퍼미션을 변경하는 거죠. 가장 공격에서 많이 쓰이는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이런 퍼미션이 write죠. W, write는 또 데이터를 삭제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쓰기 권한을 제한하는 이런 것들 읽기 권한만 갖게 하는 이런 방법 또한 FTP 바운스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거라는 거. 하여튼 대응 방법에서 원래 규약 제한한다는 것, 또 20번 포트 접속 요청을 거절한다는 거, 또는 포트를 바꿔서 방어할 수 있다는 거, 또 인커밍에, 그러니까 인커밍 서버 쪽에서 인커밍이면 업로드되는 디렉토리가 되겠죠. 이쪽에 쓰기 권한을 제한한다는 거, 이 세 가지, 네 가지죠. 하나는 이제 포트 바꾸는 거, 네 가지는 좀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익명 FTP 공격입니다. 익명 FTP 공격. 특징. TFTP 취약점을 이용한 메일의 불법 전송이나 복제를 말한다. 이건 이제 익명이기 때문에 이런 이메일이라든가 또는 이런 파일을 익명으로는 얼마든지 접속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익명 아노니머스 FTP 같은 경우는 인증인데 아이디가 아노니머스라고만 입력시키면 되고 패스워드도 어떤 이메일 주소랑 아무거나 넣어도 입력을 시켜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접속만 해서 업로드되는 그런 파일 디렉토리라든가 서버 안에서 그죠? 서버 안에 메일이라든가 또는 어떤 파일을 불법으로 전송해서 어떤 그 서버의 리소스를 다 사용한다든가 써서 고갈 공격, 그죠? 리소스 고갈 공격, 자원 고갈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고 또 불법 복제도 가능한 이런 공격을 우리가 익명 FTP 공격에서 있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 보안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익명의 사용자에게 FTP 서버로의 접근을 허용을 한다. FTP 서버로의 접근을 한다. 보안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익명의 사용자에게 FTP 서버로의 접근을 허용을 한다. 이거는 좀 그래요. 이럼으로써 공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익명 사용자가 서버에게 쓰기 권한이 있을 때 악성 코드 생성이 가능하다. 쓰기 권한이 없으면 생성이 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업로드도 불가능합니다. 쓰기 권한이 그렇게 중요하죠. FTP에서는. 그 다음 익명 FTP 설치에 있어서 파일과 디렉토리 권한을 설정이 중요하고요. 퍼미션이 중요합니다. FTP에서. 아까 바운스 공격에서 설명드렸었죠. 그 다음 익명 FTP 설정 파일의 잘못을 이용하여 파일 유출 공격을 하기도 하고요. 이거 너무나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그런 FTP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그 다음에 /bin 디렉토리에 잘못된 권한을 설정할 경우 bin 디렉토리의 특정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업로드하여 시스템에 침입할 수가 있다. 이 /bin 디렉토리는
자, FTP에서 지금 슬래시 빈 디렉토리가 나와 있죠? 여기는 뭐 어떤 게 저장되어 있는 디렉토리라고 그랬어요? 일반적인, 그죠? 일반 명령어가 저장된 디렉토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을 변경한다는 얘기는 명령어를 바꿔서 시스템을 변조할 수 있는 명령어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특히나 이 빈 디렉토리는 이 패스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쉘에 여기에 한번 파일을 등록하면 어느 디렉토리에서도 파일이 다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빈 디렉토리는 이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빈 디렉토리에서는 특정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업로드하여 시스템에 침입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빈 디렉토리만 담을 수 있다면 어떤 디렉토리에서도 이 명령을 다 실행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루트 권한이 또 가져야 되겠지만 특별한 경우는 루트 권한을 가져야 실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R 호스트라든가 또는 .forward 파일들을 만들어 다른 호스트를 통한 신뢰관계 설정을 이용해서 공격을 한다 이거죠. 신뢰관계. 왜냐하면 .forward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안에 등록해 놓으면 그쪽 서버로 자동으로 포워딩돼서 접속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등록을 해서 공격을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미러 사이트인 경우 주 사이트의 프로그램에 특정 코드를 삽입하여 원격직 사이트를 공격을 한다. 이런 경우도 많고, 미러 사이트는 한쪽에서만 하면 또 다른 사이트도 같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사용자들에게 데이터를 업로드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악의를 가진 사용자에 의한 그런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등의 프로그램으로 인한 그런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게 익명 FTP 공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다 모아놨어요. 그다음에 침입자가 루트 권한을 획득할 경우에 서버에 있는 모든 자료를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버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진다. 이거는 익명 FTP뿐만 아니라 모든 FTP뿐만 아니라 시스템 보안에서 꼭 중요한 거죠. 뭐 루트 권한을 공격자가 얻었다면 거의 게임은 끝난 거죠. 이제 거의 끝나게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건 비단 익명 FTP 공격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익명 FTP 공격 대응 방법입니다. 자, 볼까요? 하나하나. 자, 익명의 사용자가 로그인했을 때 루트가 되는 디렉토리 소유자는 반드시 루트가 되어야 하며, 그렇죠? 퍼미션은 쓰기 권한을 해제해야 된다. 그건 뭐냐면 루트가 되는 디렉토리 소유자는 반드시 루트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아무나 그 디렉토리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거야. 그리고 퍼미션을 5라고 해서 홀수가 나오게 되면 대부분은 쓰기 권한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1, 2, 4니까 쓰기 권한을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읽고 실행만 준다는 얘기죠. 사용자도 읽고 쓰기 실행, 그룹도 사용자는 읽고 실행, 그룹도 읽고 실행, 그 다음 제3자도 읽고 실행, 쓰기 권한을 제거한다. FTP 대응 방법은 일단 퍼미션의 라이트 기능을 제거한다는 거. 그 다음에 FTP 빈 디렉토리는 FTP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업로드해야 놓는데, 이때 모든 프로그램의 소유자를 루트로 하고 퍼미션을 111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모든 소유자를 루트로 한다면 실행할 수가 없겠죠. 아무나. 루트밖에. 그리고 퍼미션을 111로 한다면 실행만 가능하지 쓰기도 읽기도 불가능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거는 비단 익명 FTP에 대한 대응 방법뿐만 아니라 일반 바운스 공격이나 뒤에 나올 TFTP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방어 방법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FTP PUB죠. 기본적으로 설정되는 디렉토리입니다. PUB의 디렉토리 소유자는 이 FTP 서버 관리자의 권한으로 설정하고 퍼미션을 555 쓰기 권한은 아직 계속 제거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커밍과 같이 누구나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디렉토리의 소유자는 루트, 퍼미션을 루트, 그리고 퍼미션은 777로 설정을 한다. 왜? 777로 설정하는 이유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 누구나 다 사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만 뭐는 소유자는 루트로 해야 된다. 소유자는. 자, 그 다음에 FTP 밑에 .rhost 또는 forward 파일을 만들 때 파일 크기를 제로로 하여 소유자는 루트 권한을
빵빵빵빵으로 설정을 한다. 그렇죠? 파일의 크기 제로라는 건 빈 디렉토리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 그 안에는 포워딩 되는 그런 사이트라든가 이쪽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등록이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포워딩 될 수 없는 또 리모트 호스트를 접속할 수 없는 정보가 삭제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미러링 시에는 반드시 유명 FTP나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의 자료를 미러링하는 것을 권장하고 그렇잖아요. 어떤 악의적인 사이트라든가 또 취약성을 가진 사이트를 그대로 미러링 해놓으면 내 미러링 사이트도 취약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FTPD 데모에서 만들어지는 로그 파일을 감시하여 불필요한 접근 또는 명령의 시도를 확인하고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사용자라면 우리가 아이디 한두 번 또 뭐 틀린다든가 또는 파일을 올려놓는 상태만 봐도 정상적인 또 활용도가 있는 자료를 올리겠죠. 하지만 공격자라면 그런 자료를 정상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들어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도 살펴보면 이건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빈 디렉토리에서 파일 감시를 철저히 하고 가능한 모든 명령을 제한을 한다. 그죠? 아무나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빈 디렉토리에 있는 그 명령어들은 아무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공격자가 어떤 코딩을 해서 올려놓는다든가 이런 파일들을 올려놓고 본인만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한을 한다. 그 다음 어노니머스 사용자의 접속 경로는 쓰기 권한과 실행 권한을 제한한다. 늘 나오는 겁니다. 쓰기 권한 제한, 쓰기 권한 제한. FTP에서의 대응 방법. 자, 여기까지가 어노니머스 FTP 공격에 대한 거였습니다. 이건 뭐냐면 키워드는 그겁니다. 누구나 어노니머스 FTP 사이트, 익명이잖아요.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이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일단 일반 명령어, 이 빈 디렉토리에 어떤 코딩을 해서 올려놓고 막 쓸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하는 거. 그리고 나서 쓰기 권한 제한. 쓰기 권한을 제한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메일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잘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좀 하세요. 많은 용어로 해서 이렇게 정리했거든요. 대응 방법도 있고 특징도 해놨었죠. 여러분들의 언어로 다시 간략하게 한 대여섯 개. 특히나 2차에서 FTP 공격 수량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FTP 공격은 지금 몇 번 나왔죠? 2차에서도 나왔습니다. FTP 바운스 공격, 또 어노니머스 FTP, TFTP 공격도 다 나왔다는 거.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시오. 공격은 우리가 보안이기 때문에 공격은 중요하죠. 자, 다음에 나와 있는 게 TFTP 공격입니다. TFTP. 자, TFTP 공격. TFTP. 밑에 보세요, 내용을. TCP 대신에 UDP 프로토콜 사용하고 포트는 69번이다. 이거 여러분들 이제 다 알 거 아닙니까? 그죠? TFTP 포트가 몇 번이에요? 무슨 기반? UDP 기반이잖아요. UDP 기반. 포트는 69번이라는 거. 잘 알죠? 포트번은 69번. UDP 기반의 69번 포트를 사용한다. 자, 또 보고요. 그 다음, 엑스터미널이라든가 디스크리스 클라이언트. 디스크리스라는 거는 하드디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장비, 라우터라든가 이런 거 하드디스크가 없지 않습니까? 메모리만 있고, 이제 이런 장비들에서 쓴다 이거죠. TFTP. 왜? 소프트웨어적인 서버로 돌아가니까.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사용되는 프로토콜 인증 절차를 요구하지 않으며 보안에 취약하다. TFTP는 뭐예요? 인증 기능이 없어요. 자, 일반적으로 FTP일 경우에는 뭐예요? 아이디 패스워드 인증하죠? 어노니머스 FTP도 물론 공개된 인증이긴 하지만 아이디가 어노니머스, 패스워드가 이메일 주소라고 일단 인증을 해요. TFTP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서버 자체만 있고 누구든지 그 주소만 알면 업로드 가능하고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특히 라우터라든가 이쪽에서 얘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소프트웨어적인 서버입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서버, FTP는. 실질적으로는 소프트웨어적인 서버예요. 어떤 시스템 안에서의 네트워크 간단한 디바이스 안에서의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서버. 그렇기 때문에 인증 기능이 없어요. 인증 기능이 없다는 얘기는 보안에 취약하다.
거죠. 인증기능이 없으니까. 이제 보안 취약하다. 자, 자체 디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뭐 라우터라든가 이런 거 또는 시스템에서 부팅 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받아오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백업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백업으로. 그 설정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 누구나 호스트에 접근하여 파일 유출 가능하다. 인증이 없기 때문에 서버 주소만 알면 그대로 카피해 올 수 있어요. 카피해 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 FTP보다 간단하고 기능이 미약한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이다. 기능 미약하죠. 그래서 트리비얼입니다. 간단한 아주 그런 FTP. 파일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고 뭐 디스크도 없는 그런 디바이스에 또 인증 기능도 없이 간단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취약하다 이거지. 그리고 디렉토리를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디렉토리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백업, 라우터의 어떤 설정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장 파일을 간단하게 카피하고 저장할 때 얘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취약점. 뭐 여러분들이 뭐 69번 사용한다는 것 또는 보안 취약점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FTP, TFTP 공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FTP 보안의 취약점 많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FTP 바운스 공격, 아나니머스 FTP, TFTP 공격의 취약점이 다 드러나 있죠. 한번 전체적으로 볼까요? 사용자 인증 정보에 대한 암호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처음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슨 프로토콜 사용해요? 요즘에 SSH를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FTP 프로토콜을 자체의 취약점이 존재하며 FTP 프로토콜의 자체 취약점이 뭐라고 그랬죠? FTP 프로토콜의 자체 취약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얘라고 그랬죠. 공격 대상의 IP 주소나 포트 주소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니, 공격 대상이라 내가 전송할 대상의 접속 대상의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그 취약점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취약점이 존재하며 즉 FTP는 계정 로그인의 인증 취약점을 이용한 무차별 대액 공격이라든가 스니핑 등에 의한 계정 권한 획득이 가능하며 이용을 해서 권한 획득이 가능하며 FTP 취약점과 인가된 FTP 취약점, 또 FTP 프로토콜 자체의 특성을 이용한 FTP 바운스 공격에 대한 취약점 등이 존재한다. 이 전체입니다. 이 전체 취약점이 존재하죠. 그 다음에 보면 FTP 서버의 자체의 취약점, 뭐 WFTP의 포맷 스트링 취약점, 각종 버퍼 공격 취약점, 정기적인 업데이트의 패치 권장 이런 것들은 다 있는 거고요.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기타 취약성이 있어요. 기타 취약성. FTP 기타 취약성. 다섯 번째죠. 기타 취약성. 기타 취약성이 있더라. 스니핑에 의한 계정 정보 및 메시지 유출 위험이 있다. 그건 여러 번 했어요. 여러분 평문 전송이 되고 암호화 세션이 전송되기 때문에 누가 중간에 도청을 하게 되면 금방 취약점이 노출이 된다. 아이디 패스워드. 그거죠.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후 접속 시도를 할 때 정보의 암호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스니핑 공격에 취약하다는 거 그렇게 굵게 기억을 하시고 2번 무차별 대입에 의한 계정 유출 공격. 이메일 계정으로 로그인을 계속 반복해서 시도할 수 있죠. 그게 무차별 대입 공격입니다. 가능한 한 조합을 다 해서 무차별적으로 대입해서 공격하는 것들이 무차별 대입 공격입니다. 브루스 포스 공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FTP 프로토콜의 취약점. 보면 FTP 로그인 시도 시 부인은 배너 정보를 통해 뭐 배너 정보라 하면 뭐 FTP 정보 처음에 접속했을 때 FTP 서버에 뭐 버전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 알려주죠. 그럼 그 버전에 대한 취약점이 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한다는 거죠. FTP 프로그램의 종류와 버전 정보를 알아낸 후 해당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존재한다면 취약점 공격 코드를 사용하여 그죠? 루트라 또는 어드민 계정을 알아낼 수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임명 FTP 서비스의 취약점. 그렇죠. 누구나 어나니머스 또는 이메일 주소 패스워드를 가지고 접속을 함으로써 상당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FTP 바운스 공격에 대한 취약점.
이건 뭐 20번 포트와 22번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서 명령 채널을 통해서 파일 전송을 요청한 클라이언트와 데이터 전송 채널을 통해서 실제로 파일을 전송받을 클라이언트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러한 취약점. 그렇기 때문에 속여서 공격 대상으로 중계해서 나갈 수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모드로 했습니다. 물론 여기 패싱 모드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하고 싶은데 그냥 밑에 가까운 데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FTP 그 취약성이라든가 공격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16페이지 이제 FTP 보안 대책, 이 전체적으로 FTP 보안 대책이 나옵니다. 얘만 정리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FTP에 대해서는 보안에 대해서는 잘 알 거다. FTP 보안 대책. FTP 보안 대책 뭐 있습니까? 쓰기 권한이나 퍼미션 얘기가 거의 나올 거예요. 한번 볼까요?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FTP에 익명 FTP 서비스 사용을 제한한다. 그렇죠. 필요하지 않으면 기본입니다. 서버 보안에서 우리가 보안해서 기본이 불필요한 패키지라든가 설치 안 하면 되고 불필요한 대본 실행 안 하면 되고 또 불필요한 서비스 하지 않으면 돼요. 그 다음 배포 판정문을 참조해서 취약점이 제거된 최신 FTP 버전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미러 시스템은 메인 서버 프로그램에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이 복제되거나 이상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도록 감시해야 되고 시스템의 설정이 덮어쓰기가 되지 않도록 FTP-D의 권한을 제한. 권한 제한입니다. 다. 그다음 시스템 권한을 최소화하여 시스템을 운영하고 프로 FTP와 같은 기본적인 보안 설정이 적용된 패키지를 활용한다. 이 프로 FTP 같은 경우는 보안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해본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냥 익명 FTP를 사용할 경우 업로드 기능의 제한, 쓰기 권한을 제한한다. 익명일 때. 사용자의 루트 디렉토리, 빈, etc, pub 디렉토리의 그 소유자와 접근 권한을 적절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접근 권한, 쓰기 권한, 접근 권한, 소유자 권한, 권한.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에 어너니머스 FTP의 불필요한 항목을 제거한다. 이 얘기는 어너니머스 FTP를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 패스워드 파일에 계정이 추가가 되죠. 그런 것들을 삭제, 불필요한 게 있으면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TFTP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시스템 환경 파일에, 환경 설정 파일에 그 TFTP를 위한 부분을 제거 또는 주석 처리한다. 그렇죠? 우리가 특히나 그 서비스 쪽에서 주석 처리를 하게 됩니다. etc 밑에 inet conf 파일을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한다. 얘는 좀 알아둬야 돼요. 2차를 위해서도 TFTP를 맨 앞에 샵으로 주석 처리했죠. 이러므로써 TFTP를 아예 실행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밑에 보면 TFTP를 그럼 사용할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또 시험에 나오죠. 사용할 경우. 그 지금 TFTP를 사용이 필요 없을 경우는 데몬을 실행하지 않으면 되고 또 주석 처리해서 데몬이 실행이 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얘를 굳이 사용할 경우는 어떻게 사용할 거냐. TFTP 데몬을 시큐어 모드로 작동한다는 거죠. 이것도 시험에 좀 나왔었죠. TFTP를 사용할 경우 어떻게 하냐? 보안 모드라고 합니다. 보안 모드. 사용해야 된다. 얘를 우리가 시큐어 모드라고 합니다. 시큐어 모드라고 한다. TFTP. 그래서 이 밑에 inet conf 파일을 다음과 같이 설정해서 쓸 수도 있다. 거기 보면 이제 sunOS와 AIX도 있죠. 뭐 이거 sunOS와 AIX를 뭐 따로 할 건 없고 위에 있는 그 sunOS의 그 폼에 그 형태로 해서 마이너스 SOCO를 준다는 게 있죠. 맨 뒤에 이 예를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를 암기를 하면 더 좋습니다. 이게 2차에서 이렇게 쓰라고 나와요. 우리가 뭐가 한번 또 나왔었냐면 TCP 래퍼를 사용하는 텔레 서비스, FTP 서비스에서의 그 이렇게 이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적으라고 나왔었죠. 한번 여러분들이 좀 잘 이용을
참 암기할 정도로 열심히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은 필기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선택형은 찾아낼 수가 있죠. 다만 마이너스 S 옵션이 C형 모드로 작동시키는 옵션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공부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FTP 보안 대책까지 FTP 서비스에 대한 FTP 보안에 대한 모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또 동영상 강의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FTP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놓칠 문제가 거의 없을 줄로 믿어요. 2차까지도 거의 가능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2-16페이지의 요 설정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한다면 위에 박스에 있는 거고 TFTP 밑에 선OS나 AIX보다는 위에 있는 그 TFTP 그 주석 처리한 부분 있죠. 그 포맷을 여러분들이 좀 암기하거나 좀 항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FTP 보안을 좀 마쳤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이제는 메일 보안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